네, 이번에는 저희 수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내가 죽던 날을 다루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화 보고 좋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네, 영화인가요? 네, 좋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예, 내가 죽던 날은 박재한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네. 영화는 오랫동안 휴직 중이었던 경찰 현수가 상사의 부름으로 경찰서에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현수를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상사가 현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증인 보호 중이었던 10대 여성 세진이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외딴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사건만 잘 마무리하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보겠다. 이게 무슨 징계인지는 영화에서 서서히 밝혀지는데요. 예. 현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셈인 거죠. 예. 그래서 현수는 세진이가 있던 섬으로 들어가서 그가 남긴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세진이가 왜 섬에 갔냐면 유명한 밀수범의 딸인데 아빠는 죽었고 마약 사범인 오빠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세진이가 밀수범 아빠에 대한 중요한 증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외딴 섬에 가둬놓고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감시 중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수는 세진이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점점 세진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과연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테리 영화인가 이렇게만 예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섬세한 면이 좀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네, 전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섬세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냥 사람이 사라졌다, 주인공이 그를 추적한다, 사라진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장르 영화의 공식에 그렇죠. 얼추절초 맞춰 찍은 작품이 아니라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종이라는 장치를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추적하는 사람이 추적하는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는 작품은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이 작품처럼 감정이입을 정성 들여 설득하는 영화는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현수가 사라진 미지의 아이 세진에게 그저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영화를 보다 보면 현수에게도 상실과 아픔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신의 사정을 바탕으로 세진의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섬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부분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성 서사 영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과 정서를 정말 잘 포착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좋은 여성 영화구나 싶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예컨대 이제 어떤 영화가 여성 대상 성범죄를 다루고 있을 때에도 이게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성범죄라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밀수업자의 딸이라는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처럼 좀 다가왔어요. 네. 특히 이제 세진이가 유서에 아빠와 오빠의 잘못을 제가 대신 사과한다라고 쓴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세계를 망친 어른들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예. 사실 이게 세진이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에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또 어쨌든 그렇게 가족에게 일종의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서 이제 혼자 또 섬에 gat혀 있는데 경찰들이 온 집에 CCTV를 달아놓고 계속 세진을 감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과 답답함 같은 것들도 좀 그려지고요. 늘 혼자인데 늘 감시당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현수가 세진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정은 배우가 연기한 순천댁과의 관계도 얽혀들게 됩니다. 이건 꼭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뭐 밀수자의 딸이라고 지금 밀수범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다른 범죄에 지금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의 모습 같기도 하고 다양한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여성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이정은 배우, 김혜수 배우 안 그래도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연대, 네. 뭐 연결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뭐 김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에 대해서 여성들의 정서적인 연대감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었고요. 이정은 배우는 영화 속 인물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다른 이의 외로움을 보살피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수, 순천댁, 세진 그리고 여러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 근데 그 아픔이란 것이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시스템이나 가부장제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뤄지고 있고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위로라는 키워드도 좀 생각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요즘에 저는 매운맛 드라마, 매운맛 영화 이런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미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맞아요. 영화에서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면 내가 죽던 날을 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게 실종과 추적을 주요 줄기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운맛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약간 깨달은 게 스릴러를 찍으면서 험하지 않게 찍을 수 있구나. 그러네요. 자극적인 이미지가 아니어도 이야기와 메시지는 잘 전달될 수 있고 긴장감이 살아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잘 표현해냈군요. 네. 앞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런 대사를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너를 구해야 해라는 대사가 와닿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대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우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 자신이야말로 너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것은 너 혼자뿐이고 너만 믿어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여전히 있다라는 메시지를 영화가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군요. 자, 이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 앞서 얘기해 주신 뭐 이정은 배우, 김혜수 배우 뭐 그 외에도 뭐 문정희, 노정희, 김선영 이런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다. 합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성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련한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내고요. 근데 여성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전 남자 배우들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조한철 배우랑 김태훈 배우가 약간 특별 출연처럼 짧게 출연을 하세요. 근데 이 두 분 배우가 여성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요한 감초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성 주인공 영화에 스스로를 낮추고 들어가서 역할을 해내는 남자 배우들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건 한편으로 감독의 연기 연출력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서사가 배우들을 충분히 설득해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연기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하는 연기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도 이 현수 역의 1순위를 김혜수 배우를 생각하고 썼다 이런 후문이 있던데 어떠세요? 직접 연기를 보시니까 맞습니까? 저는 정말 김혜수 배우가 점점 더 훌륭한 배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는데요. 김혜수 씨가 가진 이미지는 확실히 외강 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정말 만 가지의 섬세함을 지닌 배우인 거죠. 저는 그게 김혜수 배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독단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현주 캐릭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건 어쩌면 박지한 감독
감독이 김혜수라는 모델을 세워놓고 상상한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김혜수 배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데뷔작 하는 배우 감독이랑 작업을 잘 안 한다고 하세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시나리오를 본 순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고 잘 해내기보다는 제대로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올해 또 다른 작품 새 작품에서도 염정아 배우하고 투톱으로 호흡 맞춘다고. 네, 지금 2020년 말에 액션 영화 연출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환 감독의 차기작에 염정아 배우랑 캐스팅이 함께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팬들이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6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에 담긴 여성 서사와 위로의 의미 손희정의 문화비평에서 살펴봤습니다.